예,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 배후에 북한 배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성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또 이름을 가지고 화성 12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지금 날아간 걸 보게 되면 날아간 거리는 한 뭐 800km 정도 되겠지만 우리는 고각도로 해가지고 2,0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정상 발사 궤도를 갔다 그러면은 한 4,500에서 한 5,0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저 사거리가 한 5,50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500km 이상. 그렇다면 지금 한 5,000km 정도까지 날아간 미사일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또 바로 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또 참여했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입장은 지금 상당히 그렇죠. 마침 또 뭐 1대1로 해가지고 중국이 큰 지금 회의를 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가서로 공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사거리는 일단 한 800km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뭐 규탄 성명 정도는 나오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논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미사일이 계속 그동안 이제 발사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큰 도발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걸 묶어가지고 뭐 유엔이 추가 도발을 할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또 별도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별도로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가지고는 아마 유엔 차원에서 뭐 추가적인 제재 여부는 좀 구체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인데. 규탄 성명이 먼저 나온 거고 긴급 회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제재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를 좀 전망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유엔에서 이제 모아지게 되면 추가 제재 여부가 항상 이제 관심거리인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엔에서 추가 제재가 계속 그동안 증거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중국 또 그 외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날아간 거리는 한 800k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800km 정도 날아간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유엔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를 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추가 제재를 하기는 조금은 좀 애매한 그런 도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타이밍이 좀 절묘한 것 같아요. 그 미사일 발사한 날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한 거고요. 바로 당일날 시진핑 주석이 아주 공을 들였다는 최대 외교 행사 1대1로 정상 포럼이 개막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이 타이밍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북한이 이제 기선 잡기죠. 지금 이제 미국의 칼비스는 항공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상당히 또 약간은 좀 절제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고각 발사를 했지만 날아간 사거리가 이제 800km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뭐 평소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전 정부에 비해 가지고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얼마 전에 북미 간의 그 반감 반미 1.5 트랙도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4월 위기설 이게 좀 약간 좀 수그러들면서 약간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거나 실제 대화의 어떤 장이 열릴 경우 쉽게 해서 주도권을 잡고 들어가겠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이 이렇게 한 부분들은 그런 자신의 주도권 협상을 예상했을 경우 북한이 기존 입장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이제 첫 도발을 한 건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제재, 압박, 징벌 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이건 유심히 어떻게 해석할 보니까 수 사실 그런 표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예. 않는데 일단은 이제 그전엔 이런 표현들이 뭐 줄곧 그렇죠. 예, 들어갔었나 북한이 보죠. 도발하게 되면 이제 강한 표현을 썼는데 제재, 압박, 예. 징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북 대화나 이런 것이 어렵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 강한 어떤 그런 발언들, 어떤 단어들이 쓰여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렇게 북한에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대화의 스탠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예.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방침이 변화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 정부의 그렇습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예.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벌써 2년 전부터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사실 올해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한 연말 정도로 예상되어졌는데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 뭐 신임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안보수석실이라든지 뭐 통일부 아직 장관. 인사 라인이 아직 그 정리가 지금 아직은 이제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 건지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이제 대응 기조가 좀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예. 특히 사드를 둘러싸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는 일종의 예. NCND 이 정책을 했습니다. 사드 여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찬반 입장이 아닌 또 하나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후보 시기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 속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물론 이제 배치가 된 상황이지만은 예. 그러나 사실 어떤 좀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새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합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또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 사드 배치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우리 배치하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좀 약간은 돌발 발언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억 아마 달러를 달라고요?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제의했었던 예. 국회에 있었던 논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예.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미 한미 간 합의되어지고 배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예. 만약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죠. 또 예.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조율 관계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예.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거는 이번엔- 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쭉 봐야 되는 그렇죠. 내용이죠. 당장에 이제 뭐 지금 사드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예. 이것은 좀 물미 한미 간에 논의가 되어지고 아마 정상회담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진 입장. 예를 들어 지금 입장을 그대로 간다든가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조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때 가가지고 어떤 조정된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 군사 도발은 계속하면서도 남북한 합의 사항은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 전술인가요? 어떤 걸 노리고 그렇죠. 있는 이건 겁니까? 북한의 뭐 전형적인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교적인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핵과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미국하고 대화할 어떤 협상의 이슈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미 협상, 예. 북미 간의 아젠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우리 남한 간에 이제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들 그런 6.15 선언 내용 또 14 합의 내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준수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뭐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 정부에게 또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또 새 정부가 사실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잇는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예. 흐름상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부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예.
자, 이 랜섬웨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도 한 11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사이버 공격. 이 예. 배후에 북한이 있다. 아직은 이제 추정이고 설입니다만은 왜 북한이 또 지목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이번에 랜섬 그 공격을 가한 예. 그 부분이 아마 과거 북한과 관련되어진 그 뭐랄까요 예. 사이버 그룹하고 예. 지금 같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 어디까지나 뭐 추정이기 때문에 예. 확정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예상이 되어졌던 부분이라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보안 업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끄집어낸 그 한 7,8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예. 사례가 있고 예. 또 실제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상에서 가지고 불법 카지노나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 또 외화를 벌어들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이 사이버 테러의 특징이 그것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또 예. 근거를 남기더라도 그걸 추적해 가지고 누구의 소행인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뭐 IP 주소로 해가지고 어디서 온 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느 국가에서 북한이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을 북한이 좀 활용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미사일 도발도 그렇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이버 테러가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북한 소행을 완전히 확정 지을 수 없고 여기 대해 가지고 어떤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어떤 약간 허점 또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해서 북한의 어떤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략 무기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5월 말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이제 늦춰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정보다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날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이제 지금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하고 지금 연합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되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좀 조종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그 칼빈슨 함모를 가지고 좀 더 운영하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일단은 지난달에 지금 제기되었던 한반도 위기설 뭐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은 좀 약간은 좀 거쳐져 가는 것이 아닌가.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예. 지금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아마 앞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어떤 주도권, 뭐 일종의 기선 제압 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추가 전제죠. 도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 고강도, 예.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나 예.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또 우리가 예측할 달라질 수 수 없는 있는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